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9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요즘 주유소에 들어가기가 겁나시죠? 휘발유 값이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중동발 위기라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이재명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뭐 했나 하고 살펴보니까 이재명과 김혜경은요, 싱가포르에 놀러갔고 필리핀에 놀러갔습니다. 지금 필리핀과 싱가포르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을까요? MOU,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김혜경은 자신의 돈, 자기의 쌈짓돈도 아니면서 그 K-팝 하는 친구들한테 왕복 항공권을 쏘겠다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예정에도 없었던 예산, 국민 세금을 막 써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놀러 갔다 온 이재명, 이제서야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벌써 국민들은 고물가에다가 고환율, 물가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이제서야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런 이재명 망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비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하실 테지만 김민석의 형 김민웅, 밖에서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반미 운동을 하고 있는 이 김민웅, 윤석열 정부 때는 탄핵 운동에 앞장섰던 이 김민웅이 이재명을 굉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 비판하고 비난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면서 이재명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저의 구세주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긴급한 상황입니다. 정말 시장의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기금 적극 확대하겠다. 그래서 시장 안정 프로그램 필요시 100조 원보다 더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도 최고 가격 제도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 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생기는 그 이득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100조 규모의 시장에 안정 자금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기름값 최고 가격제를 신속히 과감히 시행하겠다. 두 가지를 이용했는데요. 두 가지 다 비판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요즘 뭐 시장 가서 사시면은 물건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돈 10만 원 나오는 거 기본이죠. 자, 이렇게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100조를 풀겠다. 돈을 더 풀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도니까 다시 한번 인플레가 되는 거죠. 물가가 더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00조를 풀겠다는 것은 물가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물가를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의 무능 아닐까요? 시장의 논리에 반하고 독재 경제로 가는, 관치 금융으로 가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조를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 건전성, 일단 재정 부담으로 100조 어디서 구할 겁니까? 또 국민들 세금 짜낼 겁니까? 부동산 세금으로 내어낼 겁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중에 풀린 자금이 물가 상승 압박으로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더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또 정부의 과도한 개입 100조나 풀겠다는데 과연 가격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락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왜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 100조, 말이 100조지 이 100조를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소상공인한테 갈 것인가? 그동안에 돈 주겠다, 돈 풀겠다 했을 때 누가 나옵니까? 중간에 끼는 이런 업체들이 나옵니다. 이런 업체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뽀찌 좀 떼먹고, 쉽게 말해서 뽀찌 좀 떼먹고 나머지 자금 주는 건데, 이렇게 뽀찌 떼먹고 주는 자금 이런 걸 보면요. 진짜로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지 않고 그냥 좀 돈 좀 받아보겠다. 그래서 돈 이렇게 먹고 튀는 먹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인 피해 계층에게는 적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냥 100조 풀겠다. 결국에 이것은
수치적인 상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에 있어서 100조를 풀겠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100조를 뿌리겠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있을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에 100조 뿌리면 또 어디로 갈까요? 호남으로 갈까요?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이 민주당이 통합법을 실시해주지 않아서 그냥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유리한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0조의 대부분은 어디로 갈까요? 호남으로 갈까요? 대구 경북으로 갈까요? 자, 이런 점에서 이것은 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재명의 선거 개입이라고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물가가 올라가고 이 휘발유 값이 올라가는 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중동발 위기 아닙니까? 자, 중동발 위기.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외교부는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필리핀과 이 싱가포르를 간 거, 이것은 외교 무능이자 그리고 외교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 데서 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와는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환율도 그렇고요. 고유가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스와프, 달러를 통화 스와프로 해가지고 달러를 미리 잡아두는 거죠. 이 가격에 잡아두는 거. 이것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미국에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니네 돈 많잖아. 왜 우리가 너네 해줘야 돼? 해서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 거절이라는 건 뭐죠? 외교 실패, 외교 무능. 그래서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외교와 근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아니어야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통상협상 실패와 외교적 고립이 결국에 시장의 불안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100조 푸는 것은 이렇고요. 두 번째, 석유와 관련해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력 주도의 통제 경제로 회귀하려고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이게 언제 한번 있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있었는데 이게 1970년대 석유 파동 기억나시죠? 중동발 석유 파동.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거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닉슨 행정부가 과거 가격을 통제하려고 했다가 심각한 공급 부족과 그리고 주유소앞 긴 줄 세우기 현상만 초래해서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 석유를 이 정도 가격 이상으로 팔지 말라고 하면 이 석유를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안 팔고 말지 뭐. 나중에 팔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석유를 팔아도 물 좀 섞어가지고 석유를 조금만 팔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유 가격 최고제는 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독재할 때 가격을 다 이렇게 주무를 수 있을 때 그때 시행했던 거죠. 자, 1970년대 다 나라가 못 살 때 그때 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 이 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에는 유가 자유화 이후 그래서 유가 자유화가 되면서 이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년 만에 들고 나온 겁니다. 법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그 법률은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2조입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 물품 가격의 최고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시장 경제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당장에 석유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중동발 이 고가 석유값이라는 것은 언젠간 내려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뭐라고 했죠? 이 기회에 재생에너지 한번 만들어보자. 재생에너지로에 전환해보자. 방금 전까지 그렇게 하더니 오늘은 와가지고 석유 가격 최고가
제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럼 그건 뭐냐? 결국에는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얘기했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다시 석유값 내릴게요 하면서 석유 가격 이 이상 받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검찰 경찰 동원력 가격 압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오늘 석유 다 떨어졌어요. 내일 팔게요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이것은 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지금 이것은 정유사와 주유소를 국민들로부터 나쁜 사람, 악마화하는 거죠. 정유소가 이렇게 돈을 올렸다. 악마화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하듯이 또다시 정유소와 주유소를 그리고 국민과의 갈라치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유류세 인하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해가지고 정부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는 않고 국민들한테 먼저 이렇게 안 하면 너네들 처벌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 관치행정. 이거 공산주의적 행정. 사회주의적 행정. 완전히 이재명은요. 이런 식으로 자유경제,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 박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유류세를 환원하거나 그리고 유지하면서 물가 잡기 생색나는 거. 이거 주유소 팔 비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류세부터 깎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70년대식 관치 경제로 회귀하라는 거, 인위적으로 가격에 개입하는 거, 지금 계속 물가에 가입하고 있죠.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밀가루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석유까지 자기들이 세금 내리면 되는 겁니다. 생리대에 붙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세금만 내려도 생리대값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은 세금 내리지도 않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까? 모든 기업들을 악마화하고 그리고 가격 담합한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있는데 세금 내려주고 그리고 주 52시간 폐지하고 그리고 모든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이런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너무 높아가지고 도대체 인건을 쓸 수가 없다. 이러니까 인건비도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하면은 물가가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백조 하니까 와, 돈 쓴다. 하니까 이제 포퓰리즘으로 선심성 정책이라는 거죠. 재정 건전성. 우리나라 100조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0억 달러를 미국에다 갖다 줘도 모자르 판인데 100조 여기다 쓰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라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그래서 지방선거 이겨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100조 원 투입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올라간다고 했죠? 자, 물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 도대체 안전판이 없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안전판이 없습니다. 여기다 김정관 장관까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기름값 오를 때는 빨리 내릴 때는 천천히 이런 사람들 다 점검하겠다. 이게 이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도 그런데요.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5분간 매도 멈춤을 하고 또 서킷 브레이커 아예 일시 정지까지 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좌파들의 방송 그리고 좌파 패널들을 좀 유심하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요. 지난주에 코스피 좀 떨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덜 떨어졌다. 덜 떨어진 거 니들 머리가 덜 떨어진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 그리고 이 중동발 때문에 주식이 하락한 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3% 하락한 거 우리나라 14% 하락했어요. 덜 떨어진 거 니들이 덜 떨어진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 주가 방어를 뭐로 했습니까? 국민연금으로 했죠. 환율도 국민연금으로 하다 보니까 밤이 되면 환율이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환율이 내려갔다가 또 낮이 되면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환율 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연금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1,500원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500원대로 가고 있을 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 2024년 4월 17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뭐라고 했느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 국가 경제 위기 현실하다.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1,5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재명이 야당 대표 시절에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했을 때 나라가 망할 뻔했다라고 말하더니 지금 1,500원일 때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수출 기업들을 또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한테 달러 내놔. 야, 니들 지금 달러 갖고 있지? 달러 내놔. 아니, 수출 기업한테 달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게 조폭 아니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환율 방어. 결국에는 우리 노후 자금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회의록 언제까지 공개 안 하죠? 이재명 정부가 있을 때까지 그 회의록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불타버렸고,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달러 내놓으라고 하고, 이게 완전히 조폭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조폭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 없이 기업을 조폭처럼 압박해서 억지로 환율 누르려다가 실패했는데 1,500원인데 왜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환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안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했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언론에는 잘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달러입니까? 중국과는 위안화를 스와프하는 거죠. 위안화. 중국 돈 어디다 씁니까? 중국 돈을 갖다 미국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거 되지도 않죠. 그리고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일본은 이제 엔화를 쓰니까 엔화와의 통화 스와프는 그래도 기축통화로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니들이랑은 통화 스와프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이제 끝나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미국은 어떻죠? 김정은 산업통상부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아, 미국한테 통화 스와프 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위안화만 갖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돈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확실한 안전판인 한미 통화 스와프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이재명이 트럼프 속을 박박 긁지 않았습니까? 한미 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주한미군이 훈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빼면 안 돼. 아, 그럼 니들이 빠져. 그래서 한국은 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한미일 연합을 하자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편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되겠습니까? 또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또 트럼프 속 긁는 소리 했죠.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에 있어서 보면은 싱가포르는 사실상 실패한 회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뜬금없이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아, 여기서 북미 대화가 일어났죠 하면서 트럼프의 공을 빼앗았고 그리고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를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원톱으로 되길 바라는데 여기서 이재명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니까 이거 문재인 시즌2구나.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선 당연히 통화 스와프 안 해주죠. 또한 이 DMZ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DMZ에 들어가는 거 우리 주권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군 사령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미국에서 관리하는 거다. 주권 문제랑 상관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반미 시위하고 있는 거. 그리고 김민웅이 또 반미 시위하고 있는 거. 이재명이 반미 시위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화 스와프? 얘라 이놈들아 니들한테 왜 해주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가 안 되는 거죠. 돈 좀 바꿔주세요. 뒤에서 다 욕하고 앞에서 돈 바꿔달라면 여러분 돈 바꿔주실 거예요? 안 바꿔주죠. 당연히 이재명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재명을 정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물가부터 시작해서 환율까지 계속해서 고환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선량한 시민들이 보는데 좌파 방송에서는 이재명을 찬양하니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좌파 방송 MBC부터 시작해가지고 MBC는 이제 유튜브까지 다 장악했고요. JTBC부터 그렇죠. 또 MBN도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채널A,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부 다 이재명
찬양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눈과 귀를 속이는 거죠. 이렇게 힘든 거는 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통이다. 이재명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이 나쁜 놈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론으로 여러분들께 뉴스 배송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지금 다시 내용으로 들어오면은 이재명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특히 통화스와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이재명이 이제 조금 있으면 더더욱더 저는 경제 문제 때문에 이재명이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또 떨어질 일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집권 세력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이재명이 자신의 트위터 X에다가 썼어요.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하나 무죄 만들려고 사법 3법을 그렇게 통과시켰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은요. 그런 것에 비교할 게 아닙니다. 뭐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안은 뭡니까? 검사들을 그대로 놔두고 보안 수사권도 그대로 놔두는 사실상 검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자, 민정수석이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 좀 유리하게 지금 놔두고 있는 건데 민주당 강경파는 뭐냐? 검사들 싸그리 없애자. 검사들 다 자르고 다시 뽑자. 그리고 보안 수사권 없애버리자. 그래서 검찰 자체를 없애자. 이게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의 얘기고 이게 바로 정청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들 검찰 내용 빼고 그리고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어도 검찰청 만들지 말고 공소청으로 하고 수사청으로 해서 그냥 검찰총장이란 건 있지만 검찰총장이란 건 없애버리자.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강경파들이 이재명의 법안에 대해서 야 이재명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검찰개혁하려고 너 뽑아놨는데 네가 검찰개혁을 안 해? 그럼 우리는 너 지지 안 해.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한테 했던 기대 그래서 이재명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트가 나타납니다. 민주당 내에서 뉴 이재명, 민주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재명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뉴 이재명파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부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자, 내부 분열은 뭐라고 했죠? 필패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부에서도 필패, 그리고 미국과 관계에서도 필패,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필패.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된다? 필패. 이재명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고 지금 정말 경제 문제가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즐겁게 더 힘차게 더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